최근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플라즈마 스크러버 타입 도입이 활발하다고 해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붙고 하는 만큼 탄소 배출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플라즈마 스크러버 매출이 증가할 것 같아요. 실제로 2분기에는 플라즈마 스크러버 타입 매출이 돋보였는데요. 애칭 공정에서는 이미 이런 흐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애칭 공정 외에 다른 쪽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플라즈마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타입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플라즈마 타입이라고 봐야 해요. 플라즈마 스크러버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가 SK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S사는 아직 플라즈마 스크러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기존의 주력으로 쓰는 번 타입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올해 이번 연도 상반기 저희 매출 같은 경우는 SK사 양이 많았었어요. S사 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SK사 양이 많아서 플라즈마 스크러버가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즉 S사가 투자가 늘어나면 번 타입이 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탄소 중립에서 연장선상에서 보면 플라즈마 스크러버 타입이 기술적으로는 더 사용이 될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S사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번 타입이 시장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약간의 과도기적 성격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비 업체 특성상 매출 전에 개발비가 발생을 해요. 1, 2분기는 공청회 대응을 위한 개발비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3분기도 비용이 발생을 하나요? 네, 작년 4분기부터 좀 들어갔었죠. 3분기부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들이 다 나와준 상태였기 때문에 3분기부터 개발비 성격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국 고객사 매출 비중이 높은 토종 반도체 장비 기업은 전사 매출 비중에서 비메모리용 장비 매출 비중이 15%를 넘기가 힘들어요. 유니셈은 2021년 기준으로 10% 후반의 매출 비중을 달성했잖아요. 스크러버에서 비메모리용 제품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비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이다라는 올해 초에 발행된 레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현재는 비메모리용 제품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어차피 저희도 비메모리 향으로는 대부분이 S사 파운더리 쪽으로 들어가요. S사 파운더리 사업부 투자가 많아지면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쪽 파운더리 업체 대표적으로 T사도 있고 미국 제2사라든지 I사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으로 주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S사양 파운더리 투자가 많아지면 저희가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말부터 S사 파운드리 쪽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 덕분에 저희가 비메모리 파운더리양 매출액이 늘어났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S사 P3 장비 반입이 예상돼서 실적으로 반영될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해당 매출이 3분기에 반영이 되는 게 맞나요? 네, 3분기부터 반영 시작됩니다. 플라즈마 스크러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주류로 사용되어 온 번 타입 있잖아요. 이거를 플라즈마 타입으로 교체하게 되면 한 대당 2대의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플라즈마와 번 타입 이 둘의 판가랑 이익률은 비슷한 편인가요? 그러니까 번타입 한 대당 플라즈마 2대라고 제가 대략적으로 시장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시장에다가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그 전에 다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안 나오실 텐데 번타입 한 대 처리 용량에 따른 차이거든요. 번타입 한 대가 100이라는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플라즈마 타입은 아무래도 더 고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쓰려고 50 정도의 가스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가도 반절 정도예요. 그러니까 2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판매 가격은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00이라는 가스를 플라즈마는 2대에서 처리를 해야 하지만 번타입은 한 대에서 처리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 이거는 S사나 SK사가 어느 정도의 가스 용량 처리를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장비 자체는 더 크게 만들면 가스는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안정성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한 대에서 2대가 들어간다. 번타입 한 대당 플라즈마가 2대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스 처리 용량에 따른 장비 구성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 용량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결국 판가는 비슷하다고 봐야 하지만 번 타입이랑 플라즈마 타입이 이익률 같은 것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번타입은 S사에서 나오고 있고 플라즈마는 SK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익 단위 차이는 있죠. 아무래도 S사와 SK사의 판매 가격이나 원자재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S사에서 번타입과 플라즈마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 저희가 그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익 단위 차이는 지금은 고객사별로 타이틀이 정해져 있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익 단위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타입 자체를 한 개 고객사가 두 타입을 다 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고객사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가이드를 드리기는 곤란하네요. 주요 매출처가 스크러버, 칠러, 그리고 스크러버 침전물을 제거해주는 데서 발생하는 유지비용 같아요. 21년 기준으로 각각 스크러버 45%, 칠러 30%, 유지 보수 23% 정도인 것 같아요. 제품을 공급하고 고객사한테 꾸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스크러버, 유지 비용 매출 같아요. 스크러버 유지 비용은 아무래도 따로 원가가 비슷하게 들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할 때 단순하게 청소라든지 클리닝 작업은 아니고요. 파트 교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체하는 인력들이 전부 메이커사의 인력이 들어가야 해요. 장비가 많이 깔려 있으면 그만큼 엔지니어분들 채용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지 보수가 많아진다라는 건 원가적인 파트 교체가 많아진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장비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익 단이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것만큼 저희 인력이 많아져야지 된다는 고정비 단위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쪽이 꼭 각 장비 판매하는 OPM 마진보다 좋다라고는 결국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저희 유니셈 같은 경우는 OPM 마진을 따지게 되면 스크러버 장비가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칠러 장비, 그 다음 유지 보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고객사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장비 업체들마다 다 상이할 걸로 판단이 되네요. 아무래도 고객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특정 고객사 S사에 들어가는 저희 엔지니어 분들이 SK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출입이 구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인력들은 거래를 늘려나갈수록 더 많아져야지 된다라고 인력 비중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선 리스크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유니셈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스크러버 칠러를 공급하고 있어요. 반도체 고객사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전방 산업에서 반도체 고객사의 설비 증설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SK사와 S사 쪽에서 설비 증설에 있어서 보수화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전방적 투자가 줄어들면 전공정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S사, SK사 투자가 줄면 자연스럽게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고객사를 계속 추가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고객사도 S사, SK사뿐 아니라 일본 K사라든지 북미 M사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비메모리 업체들도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사실 글로벌리하게 보면 S사와 SK사가 거의 점유율상으로는 거의 70%가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해결한다라기보다는 타 산업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감수를 해야지가 되는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쪽도 꾸준히 진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S사 쪽 디스플레이나 L사 쪽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최근에 투자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중국 쪽이 활발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중국 쪽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비메모리 쪽 진입이 최종적인 관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러우 전쟁 여파로 유통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장비 조달 차질 여파로 국내 반도체 업계 캐펙스 집행도 수년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일부가 23년 상반기로 이연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비 업체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투자가 딜레이되고 있는 고객사가 S사 투자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유를 포함을 해서요. 근데 일단은 메인 장비 업체들이 장비 제작 리드 타임도 길어졌던 게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P3 투자도 지금 속도감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업체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메인 장비 업체들 쪽은 장비 제작 기간이 저희보다 길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로 매출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 제작 리드 타임이 짧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P3 투자가 어차피 올해 안쪽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2년 단위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올해 안쪽에 인식을 하는 매출액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P3가 이제 페이지 1 투자하는 거예요. 2, 3, 4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걸 생각하면 2, 3, 4는 내년 내후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매출 쪽으로는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22년 매출액을 시장에서는 한 3,300억 영업이익 580억 정도로 또 한 번의 최대 실적 경신을 연초에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국내 고객사의 높은 점유율 기반으로 안정적인 장비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21년부터 확인된 국내 고객사의 애칭 공정형 스크로버 공급 효과가 매출로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연초만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작년 대비 더 성장할 걸로 봤었어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다운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시잖아요. 그 말은 전방 쪽 투자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가이던스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사 투자가 계속 지연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3,300억, 3,200억 정도 매출은 힘들 것 같아요. 아마 3,000억 정도 작년이랑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눈높이를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주고 싶은 회사의 장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S사라든지 SK사라든지 환경 관련된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친환경적인 장비들의 니즈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유니셈이 연구 개발하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장비인 스크러버 쪽 장비가 고객사에 적합한 니즈를 갖고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저희의 수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향후 장기적으로도 다양한 스크러버 타이틀을 보유한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춘 스크러버 장비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회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스크러버 장비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